오늘은 30장이죠. 377쪽입니까? 그 전에 이제 그 배의 모험에서 박살이 날 뻔 했는데, 그 박살이 났죠. 그래가지고 뭐 돈을 좀 물려주기로 하고 빠져나왔는데,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승이 있는 숲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30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사냥꾼 여인과 돈키호테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입니다. 돈키호테는 사랑에 이제 생각이 빠져 있을 거고, 둘시네아 그 여인한테. 그 다음에 산초는 이제 출세죠. 돈에 신경이 많습니다. 돈은 기분 나쁘죠. 조금 전에 보상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돈이 이제 날아갔으니까. 해가 질 무렵에 숲에서 나왔을 때 이 매사냥하는 사냥꾼들을 봤죠. 그 사이에 그 사람들 사이에 아름다운 부인이 있었다는 거죠. 이건 뒤에 나오는 공작의 부인입니다. 그래서 그 돈키호테가 산초한테 가서 그 부인한테 가보라고 그러죠. 도와줄 일이 없는가 뭐 확인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와 이 남편인 공작을 모실 수 있도록 흔쾌히 와 주십사 하고 전가를 받고 갑니다. 공작 부부의 집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 대목이 상당히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381쪽에 보면 공작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어전 때문에 산초가 뭐 거꾸로 매달리고 말았다. 이 땅바닥에 자기가 이 운이 없어서 잘 못 내렸다는 거죠. 당나귀였어요. 그래서 그런 산초를 보고 다시 돈키호테도 내리려 하다가 그 땅바닥에 굴렀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이 공작 부인이 산초를 되게 재미있어 합니다. 공작의 성으로 와서 근데 산초는 아까 얘기했지만 공작 부인의 총애를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기쁘죠. 근데 이 공작이 재밌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산초나 돈키호테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게 걸맞은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392쪽에 보면은 중간에 이런 대접을 받은 그는 자신이 환상 속에서가 아니라 진짜 펠레키사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전적으로 실감하고 믿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표현이 자주 가끔씩 등장한 표현인데 396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과 내 팔의 용기로 명성과 재산에 있어서 3분의 1과 5분의 1을 더 늘려갈 그런 곳에, 이런 표현, 3분의 1과 5분의 1이 15분의 8이죠. 과반입니다. 반을 잠깐 넘었다는 거죠. 반을 두 배로 넘긴다. 그런 반을 더 넘긴다는 그런 표현. 이게 3분의 1과 5분의 1 이런 표현이 자주 합니다. 반은 넘었다는 얘기고, 반도. 이 집에 성직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 돈키호테한테 별로 안 좋은 말을 하면서 나중에 화가 나서 가는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작을 초청해서 공작이 돈키호테를 상석에 앉기를 권합니다, 서로. 그러자 말 많은 이 산초가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죠. 399쪽에 보면은 7번째나 8번째 줄에 이달고가 어떤 농부를 초대했는데 서로 이제 상석에 앉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달고가 401쪽
여덟 번째 줄인가요? 열 번째 줄인가? 결국 이달고는 화가 나서 농부의 어깨에 양손을 올려놓고는 억지로 그를 앉히면서 앉지 그래 얼간의 양반 내가 어디에 앉든 내가 앉는 자리가 상승이 되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게 산초가 했던 말 의도가 뭐냐 이게 뭐 자리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공작이 상승인지 막 그런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직자도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일권이 지금 팔려가지고 읽히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직자가 이런 얘기를 듣다가 돈키호테 대 라만차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는 얘기예요. 그게 402쪽의 중간 앞부분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바보짓거리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당신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할 것 없이 모두의 웃음거리가 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는 일은 그만두시오. 재수없게 그런 편력 기사가 있었다느니 오늘날도 있다느니 하는 것들은 대체 어디서 들은 거요. 그래서 이 바보짓거리 세상이 어디 있단 말이냐면서 이제 이렇게 힐난을 주니까 돈키호테가 일어서서 이야기를 하죠. 다음 장에 보면은 수은 중독 걸린 사람처럼 불부르 떨면서 이야기합니다. 32장에 보면은 자기를 비난한 자에게 돈키호테가 한 대답과 다른 심각하면서도 재미있는 사건들에 대하여 그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훌륭한 비난은 신랄함보다 부드러움 위에 훨씬 더 잘 안착하기 때문이요. 비난의 대상이 되는 죄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로 죄인을 얼간이니 바보니 말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405쪽에 보면은 나는 재산을 경멸하지만 명예는 아니오. 이런 표현도 있고. 나도 사랑을 하고 있지만 그건 절제된 사랑이라는 얘기하죠. 게다가 부도덕한 사랑이 아니라 절제를 지키는 정신적 사랑이라고. 나는 나의 의도를 늘 훌륭한 목적에 두고 있어이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어느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그래서 산초하고 뭐 얘기하다가 뭐 섬얘기 나오니까 섬얘기는 알고 있죠. 일권에 섬얘기 나왔으니까 406쪽에 보면 공작이 내게 남아도는 꽤 괜찮은 섬 하나 자네에게 통치하도록 하겠네 이렇게 산초한테 약속합니다. 그러면 성직자가 이제 화를 내고 가버립니다. 저는 저 집에 있겠다면서 가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돈키호테가 하는 말이 밑에 보면은 407쪽이 한 6번째 줄인가 밑에서 모욕은 모욕을 줄 수 있고 모욕을 주며 모욕을 견딜 수 있는 자로부터 옵니다. 반면 구욕은 모욕을 주는 일 없이 어디서나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공작 부인은 산초가 재밌어합니다. 산초 이 말을. 그래서 409쪽에 보면은 8번째 줄쯤에 그녀가 생각하기에는 산초가 주인보다 더 익살스럽고 머리가 돈 것 같았으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편에 코미디를 보는 거죠. 개그. 그래서 이게 또 이 하인들이 돈키호테한테 또 장난을 치죠. 장난을 칩니다. 수염을 씻는 걸로 해가지고 장난을 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공작가 부부와 돈키호테가 남아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주로 보면은 군사 업무와 편력 기사대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412쪽에 공작 부인은 돈키호테의 기억력이 정말 좋은 것 같다면서 둘 신의 아들 토보스 공주의 아름다움과 용모에 대해 선을 그리듯 묘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이 돈키호테가
마법에 걸려서 둘시네아가 농사꾼 여인네를 둔갑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한테는 마법이 잘 안 통하니까, 물론 자기가 마법에 걸려 가지고 우리의 친적은 있지만 펠릭 기사로부터 사랑하는 기분을 빼앗아가는 일, 이거 그쪽에서 마법을 걸었다는 거죠.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여기 동작 부인이 그 414쪽, 나리는 둘시네아 공주를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공주는 이 세상에 있지 않는 나리가 나리의 머릿속에서 잉태하여 만들어낸 환상성의 기부인이라는 것을 그걸 믿을 수밖에 없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또 문제를 피해갑니다. 이런 문제는 다음 줄에 보면은 집요하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 규명되어야 할 성질일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죠. 니 안 봤다면서 왜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나는 기분을 머릿속에서 잉태하지도 만들어내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415쪽에 한 10번째 줄쯤에 그 점에 대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하면서 돈키호테가 대답했다. 둘시네아는 자기 형실의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보면 사람은 자기 형실의 자식이라고 했었죠. 일본에서 덕을 쌓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덕스러운 행위를 해가지고 둘시네아가 됐다는 얘기고, 덕이 혈통을 뜯어고치는 법이며 좋은 가분이 부덕한 사람보다 천한 혈통의 덕스러운 자가 더 중시되고 존경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한테 그 마법이 안 통하니까, 물론 아까 우리 속에 갇힌 적이 있지만, 하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에다 복수를 해냈다는 거죠. 자기를 따라다니는 마법사들이. 이게 추한 거친 농사꾼 여인네로 보였다는 얘기. 417쪽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통치자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선물, 그 다스리기로 하고 선물 주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돈키호테가 걱정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보면 또 돈키호테가 섬의 통치자가 되어서 된다는 그 산초한테 별도의 약속, 당부의 말을 하는데, 그건 그렇고, 지금 보면 아직 망설여집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가 되는데 그리 대단한 능력도 학문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 418쪽에 밑에 있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좋은 뜻으로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19쪽 두 번째 줄에 나는 그 친구에게 뇌물을 받지 말 것과 권리를 잃지 말 것을 조언할 것입니다. 이런 표현. 그래서 장난을 좀 많이 칩니다. 이 공작부도 그렇고, 하인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돈키호테는 낮잠을 자러 가고, 산초는 또, 공작 부인이 또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또 데리고 얘기를 하죠. 33장에 보면은, 공작 부인과 젊은 시녀들이 산초 판사가 나눈 읽을 만하고 기록할 만한 유쾌한 대화에 대하여 진실만을 기록하고 있는 이 이야기, 이 아라비아 역사가라고 그랬죠. 베냉힐리가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인은 이제 산초가 이야기가 재미있어가지고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산초가 사양하니까 통치자의 자격으로 앉아서 종자의 신분을 이야기해 달랍니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출판되어 나돌고 있는 이야기를 읽고 내가 가지게 될 몇 가지 의문을 통치자님이 풀어주었으면 해요 하고 이야기하죠. 424쪽에 세 번째 줄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둘시네아 돌테보스 공주를. 그분께 돈키호테 나리의 편지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관한 것, 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산초가 잘 조달거립니다. 밑에서 8번째 줄쯤에 저는 제 주인 돈키호테님을 완전히 돌아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가끔은 주인님이 어찌나 사력있고 훌륭한 궤도로 나아가는 말씀을 하시는지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정말 솔직하게 거리낌없이 말하자면 지혜가 모자라는 사람으로 결론이 났습니다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분께 얼토당토하는 일을 믿으시도록 만든 겁니다. 제가 갔다고 거짓말 치고 가서 뭐 미를 뭐 하고 있더라 자꾸 그 거짓말 했죠. 그 여들의 전 인간은 또 안악으로 변했던 이야기, 그런 이야기 됐고, 공작 부인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딱 중간에 425 돈키호테 데 라만차라는 미치광이에 모자라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종자 산초 파사는 그것을 알고도 그 사람을 숨기고 따라다니면서 주인의 헛된 약속에 목을 메고 있으니 이 사람은 틀림없이 주인보다 더 미치광이이며 바보인 게 틀림없다. 이런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제 이게 그 성을 통치하도록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다스릴 줄 알겠나? 이런 의구심. 그래서 산초가 이야기합니다. 저 밑에 4번째 줄에 425쪽에 제가 분별이 있는 인간이라면 오래전에 제 주인을 떠났을 겁니다요. 하지만 이제 제 운명인걸요? 나빠도 운명이니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쟤는 이제 그분이 빵으로 살아왔고 제게 당나귀 새끼를 분양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약간 평등 사상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426쪽의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이 세상을 하직하고 땅속에 들어갈 때는 날품 파리건 왕자건 좁은 길을 가며 신분의 차이가 있다 해도 교황의 몸이 교회지기의 몸보다 땅을 더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 묘 구덩이에 들어갈 때면 누구나 구덩이에 맞춰서 움츠리고 들어가지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중한 자로서 아무것도 받지 않을 줄도 압니다요. 물론 바보라서 마님이 저한테 선물 주고 싶지 않다면요.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십자가 뒤에 악마가 있다고 합니다요.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라는 말도 있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산초는 자신이 있습니다. 428쪽에 보면은 10번째 줄쯤에 제가 보기에 통치 같은 이런 일은 모두 시작이 문제지 보름만 지나면 그 일을 열렬하게 좋아하게 되어 제가 살아온 들판의 일보다 훨씬 더 잘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한수 더 뜹니다. 이게 이제 산초가 거짓말을 했는데 지가 지어낸 말이라고 그랬는데, 이 공작 부인이 중간에 보면은 428쪽의 10번째 줄인가 밑에서 조사해 본 결과 이 모든 일이 돈키호테 나리를 쫓아다니고 있는 마법사들 중 누군가 꾸민 일로 밝혀졌어요. 어린 나귀 위에 폴짝 뛰어오른 시골 여자가 바로 둘시네아 델 토보스였으며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나는 확실한 소식통을 통해 사실 그대로 알고 있거든요. 착한 산초, 당신은 당신이 속인 줄 알고 있지만 속은 사람은 바로 당신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이긴 하지만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진실로 믿어야 해요. 그래서 잘 뛰어오르는 시골 여자가 바로 둘시네아 델 토보스였고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산초는 또 약간 변명을 합니다. 이게 429쪽에 밑에서 8번째 줄쯤에 그러니까 전 돈키호테 나리께 구중을 듣지 않으려고 그런 짓을 꾸민 것이지 주인을 욕보일 생각은 없었거든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럼 또 이야기합니다. 이 돈키호테가 앞에서 몬테시노스의 동굴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죠. 이것도 또 공작 부인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둘이서 뭐 이야기를 잘 하다가, 지금 공작 부부는 사실은 이 이제 놀릴 장난을 치려고 단단히 벼려고 이제 꾸몄죠, 이를. 그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432쪽에 밑에서 10번째 줄쯤에 예의라는 것은 숫자가 많은 카드를 치고도 숫자가 적은 카드에 젖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지만요. 당나귀를 돌보는 일이나 극히 무의미한 일에서의 예의란 반드시 이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요. 이런 표현. 그래서 지금 이제 공작 부부가 했던 장난들이 나옵니다. 34장에 보면은 세상에 둘도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스의 마법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얻는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모험들 중 하나가 이야기되다. 이제 네 번째 줄에 보면은 공작 부인이 가장 놀랐던 점은 산초가 그야말로 단순하게 거지없다는 사실이었다. 자기가 마법을 만들어낸 마법사이자 그 속임수의 장본인임에도 불구하고 둘시네아 델 테보스가 마법에 걸려있다는 이야기를 가차없이 진실로 받아들일 정도. 이런 공작 부인한테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당을 이제 나가게 되죠, 거기서. 그래서 흔히 우리 옛날에도 그랬지만, 사당은 전쟁과 많이 비교합니다. 왕이 평상시에 사당을 나가는 거는 전쟁에 대한 경험이죠.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그 일대의 지리를 잘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사당을 즐겼다는 얘기가 있죠, 왕들이. 어쨌든 그런 얘기 나옵니다. 사당은 전쟁에 비유된다는 얘기. 근데 그 사냥을 나갔는데 이제 이 공작 부부가 장난을 쳤죠. 함성 소리가 들려옵니다. 나팔 소리, 북 소리,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데 악마 복종을 한 사람이 나타났죠. 그래서 공장이 물어보니까 440쪽 8번째 줄쯤에 나는 악마다. 돈키호테 대라만차를 찾으러 왔다. 여기로 오고 있는 사람들은 마법사들로 구성된 6무리로 자기가 떼거리로 오고 있죠. 개선의 짐술에는 비할 데 없는 둘시네아 델 토보스가 실려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공주를 마법에서 풀려나게 할 수 있는지를 돈키호테 대라만차에게 지시하기 위해 마법에 걸린 늠름한 프랑스인 몬테시노스와 함께 오고 있다. 참 여러가지 꾸며가지고 재밌는 장난을 치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델 토보스, 둘시네아 델 토보스라고 부르는 여성을 이게 몬테시노스가 손수 데리고 와서 그 여인을 마법에서 풀려주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이제 기다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hen자가 마법사들을 데리고 또 나타납니다. 음악이 있고 이래서 또 나타난다는 얘기죠. 이제 진짜 마법사가 나타나겠죠. 메를린이 나타나겠죠. 35장에 보면 돈키호테가 둘시네아의 마법을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증거를 얻는 이야기가 다른 놀랄만한 사건들과 함께 계속되다. 수레 하나가 다시 또 이 고행자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로세칸테를 걸치고
긴 망토죠. 망토를 머리는 검은 베일로 가린 한 형상이 타고 있었다. 이 사람이 이제 메를린입니다. 그래서 이게 흉측한 죽음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렇게 합니다. 나는 메를린이라는 거죠. 이게 그 마법사죠. 다음에 뭐 447쪽에 보면은 나는 연하고 부드럽고 사랑스러워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를 좋아하노라. 그래서 비할 데 없는 아름다운 둘시네아 델 토보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내게 닿아서 이 사람이 촌스러운 시올 아나로 둔갑했음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를 구할 알맞은 방법을 알려주고 여기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448쪽에 보면은 그대의 종자 산초가 자신의 큼직한 양쪽 엉덩이를 밖으로 드러내어 3,300대를 화가 날 정도로 쓰라리고 고통스럽게 스스로 매질해야 하노라. 그래서 이게 뭐 산초는 안 하려죠. 그렇게 그 다음에 또 메를린이 또 이야기합니다. 449쪽에 10번째 줄쯤에 억지로 해서는 안 되며 본인이 원해야 허가가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산초는 굉장히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이제 둘시네아가 또 그 이야기 하죠. 내 주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이게 산초가 결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공작이 또 말하면 453쪽에 물론 이 산초가 이 지금 이 마법을 불신애한테 마법을 푸는 일 있기 전에 섬의 통치자로 먼저 준다고 보내준다고 이야기했긴 했는데 공작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453쪽에 만일 그대의 마음이 잘 익은 무화과보다 더 부드러워지지 않는다면 통치자 자리를 손에 넣을 수 없을 걸세. 비탄에 젖은 아가씨의 눈물에 굼쩍도 않고 사력 있고, 물론 이 아까 둘시나의 나이가 나왔습니다. 앞에서 19살이라고 그랬죠. 19살 나이가 나왔고, 근엄하며 나이가 많은 마법사는 hen자의 간청에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진 잔인한 통치자를 내 섬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게 말이 되겠는가,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얼터너티브가 있죠. 그대 손으로 매질을 하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그대를 매질하게 하든지, 아까 그 메를린은 스스로 매질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면 통치자가 되지 말아야 할 걸 이게 같이 묶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 기한을 달라고 그러죠. 그래서 공작 부인이 용기를 내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산초를 부추깁니다. 그 다음에 그 454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이 일은 그대의 영혼이니 하면 중간쯤에 영혼이나 육체에 많은 이익이 될 것이니 나를 믿으라. 메를린이 한 얘기입니다. 영혼에는 고행으로 자비를 베푸는 일이며 육체에는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않을 일이다. 내가 보기에 그대는 다일질이 몸이라 약간의 피를 흘려도 괜찮을 것이다. 산초가 참 마법사가 의사일 줄 몰랐다고 이제 또 비하한 것입니다. 455쪽의 중간에 제 운이 나쁘구나 하고 생각하죠. 뭐 제 말은요, 제시한 조건과 함께 고행을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키호테는 산초의 목에 매달려 그 이마와 볼에 수천 번이나 입을 맞췄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56쪽에 이 공작 부부가 장난이 재밌어요. 공작 부부는 사냥과 자기들이 뜻한 바를 기막히게 교모하고도 훌륭하게 해낸 것에 만족하여 다음 장난을 이어가기 위해 성으로 돌아갔다. 또 이제 하나 또 더 있죠. 또 장난이. 또 다른 장난을 칩니다. 36장에 트리팔디 백작 부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슬픔에 잠긴 가부시녀 돌로이다 부인의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상한 모험과 산초 판사가 아내 테레사 판사에게 보낸 편지에 대하여, 이 이제 메를린 마법사 역할한 사람이 자기 집사라고 그랬죠. 집사.
그래서 산초가 간밤에 5대 때렸다 하니까 또 공작 부인이 그건 박수 친 거지 때린 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현자 멸을리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착한 산초는 마름새나 채찍으로 맞아 아픔을 느끼며 극히 힘든 고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고생하지 않고서는 익히지 못한다는 속담도 있고 이런 식으로 놀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산초는 편지를 쓸 줄도 모르죠. 글도 읽을 줄 모르는데 일단 아내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 내용이 나오는데 아내한테 통치자의 아내가 되니까 당신은 마차를 타고 다니도록 결정됐다. 이런 자랑입니다. 그 다음에 이 와중에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는데 이 또 슬프디 슬픈 피리 소리가 거칠고 조화롭지 못한 북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일행이 물론 뭐 상복을 입은 남자가 정원 쪽에서 오는 것이 보이고 그 뒤에 보면은 나타나는 게 462쪽의 밑에 세 번째 줄에 더없이 고귀하시고 막강하신 날이 저는 흰 수염의 트리팔딘이라는 자로 트리팔디 백작 부인 다른 이름으로 돌로리다라고 하는 부인의 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칸디라 왕국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명한 위대한 분의 무은 덕분에 이 사람의 도움을 받으러 왔다는 얘기, 돈키호테 도움을 받으러 왔습니다. 이때 돈키호테가 우쭐하죠. 아이 성직자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464쪽에 보면은 여기가 밑에 세 번째 줄에 슬픔을 치유하고 궁핍에서 건져내고 처녀들을 보호하고 가부들에게 위로를 주는 일이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사람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펠렛 기사들이랍니다. 이런 표현. 그 다음에 이 사람 얘기가 되겠죠. 이제 잘 말려듭니다. 지금 산초와 돈키호테가 37장. 슬픔에 잠긴 가부시녀, 돌로리다가 유명한 모험이 계속되다. 그래서 물론 그게 공작 부인의 시녀 중에 좀 늙은 그 시녀의 대빵 도나 로드리게스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하고 산초하고 한번 부딪혔죠. 네. 그다음에 38장에 보면은 슬픔에 잠긴 가부시녀가 자신이 불운에 대해 말한 내용이 이야기되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작 부인 트리팔디가 흰 수염의 종자 트리팔디인의 손에 이끌려 이제 나타났는데 영지에서 물론 이런 얘기들 앞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들 이런 얘기 나오죠. 이 사람이 모시던 이 왕국의 딸이 아름다운 딸이 있었다, 공주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475쪽에 있습니다. 475쪽에 여왕이죠. 그곳의 주인은 도냐 마군시아 여왕이었는데 남편이 죽어서 여왕이 미망이 됐었고, 근데 이 공주가 안토노마시아 공주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그 모친의 오래된 시녀의 우두머리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워낙 이 사람 괜찮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랑에 빠졌는데 이 사람이 이 신우가 한 사람은 게임에 빠져서 그 사람한테 성의 열쇠를 넘기게 돼가지고 그 사람이 이 공주를 자주 만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노래도 불렀다고 그러죠. 476쪽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노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달콤한 나의 적으로부터 내 영혼 울리는 아픔 태어나고 큰 고통 주고자 아프지만 아무 말 못하겠네. 이런 노래도 부르고 뭐. 근데 이게 뭐 이래서 마지막 줄에 보면은 플라톤이 추구했듯이 시인들은 훌륭하고 정돈이 잘 된 나라에 추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플라톤이 국가에서 보면 신 추방론이 나왔죠. 그때 이때 추방론은 어린애들이 모방한다고. 이 말해서 그 신들이나 영웅들이 화내고 전념치 못한 모습들을 보일 때 그래서 신 추방론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여기서 그런 표현 신 추방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477쪽의 네 번째 줄의 밑에서 하지만 그 시인들에게 잘못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은 그들을 칭찬하는 단순한 사람들이나 그들을 그대로 믿는 어리석은 여자들한테 있지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도 보면은 딱 중간에 다시 한번 문 없는 인간이라는 말을 해야겠군요. 시가 저를 굴복시킨 게 아닙니다. 저희 단순함 탓이겠죠. 음악이 제 마음을 여리게 만든 게 아닙니다. 저희 갱소람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저희 완벽한 무지와 부족한 조심성이 돈 클라비오, 이 사람이 이제 그 남자랍니다. 기사죠. 기사 이름인데 그자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자가 발걸음하도록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사랑을 하는데 그 제일 밑에 줄에 보면은 한 가지 큰 장애가 있는 게 신분의 차이였죠. 돈 클라비오는 일개 기사에 지나지 않았고 안토노마시아 공주는 왕국의 계승자였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기로 했습니까? 오늘? 예, 너무 달리셨어요. 별 재미가 없으시죠? 재미가 없는 게 이제 그 이야기할 거는 좀 있죠. 이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근데 이 공작 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으며 그런 있잖아. 이거 참 이 책이 재밌는 게 읽은 나왔다는 걸 읽었다는 사실을 이 등장인물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도 특이한 구성인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말씀 하시니까 처음에는 돈키호테 하면 어릴 때부터 항상 뭐 정예의 사자 뭐 이런 걸 계속 생각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쪽을 보면서 특히 오늘 본 가장행렬이나 이런 걸 보면서 이래서 이게 근대 소설의 효시할 만큼 서사들이 다양하고 그 재미에 몰입하도록 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죠. 지난번에 누가 이야기했나? 캔터버리 이야기 캔터베리 떠올린다고 이야기했던 게 그런 류의 이거 좀 거의 우스운 얘기들. 그러니까 캔터베리가 영국에서 있었으면 뭐 이런 이야기들은 스페인에서 있고 또 프랑스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이 생기고 뭐 이런 프랑스에도 있었다 아닙니까? 캔터베리 말고 우리는 팡타그리아에 있어. 프랑스에 있었고 그래서 그런 류들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그 시대를 연결하면서 나라를 대표하는 대중 소설 같은 게 많이 팔렸나? 이 책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그 당시에도 보면은 여섯 나라 말로 이제 이게 번역돼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죠. 스페인의 동상은 이 세르반테스가 유일하다 할 정도로 아주 나라를 대표하는 우리는 동네방네 가면 이순신이 있는데 여기는 가면 세르반테스가 아주 중앙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 국민들이 이런 문학을 좋아한다는 걸 또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걸 문학인을 우상으로 생각한다는 지난번에 그래서 노르웨이 북클럽에서 세계 저명인사 백인한테 가장 유익한 좋은 작품을 소개해달라니까 이 작품이 1등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세익스피어랑 견줄만 하다는 얘기겠죠. 그런 정도 같으면 그만큼 그 유럽인들이 웃음이라든지 이런 걸 좋아하나 봐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좀 유연하고 이런 재미를 서로 공유하고 이러나 봐요. 여기도 보면 오늘
말장난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전에 말씀드렸던 말뚝이 같은 경우 신분을 초월한 말장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풍자도 하지만 CEO가 갖춰야 되는 덕목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입하는 거 보면 뭐 다음에 읽을 때 나오겠지만 흔히 자주 회자되는 말 중에 그 스웨이 통치자로 가려는 산초한테 돈키호테가 당부하는 말이 있거든. 예. 진짜 이거 지금 분별력 그 끝장이야. 말하는 게 엄청나게 구질질이 옳은 말만 해제끼거든.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 사람도 보면은 굉장히 그 학력은 별로 없는데 참 많이 알고 있다는 생각. 돈키호테, 저기 뭐 셰익스피어도 그런 표현은 많이 쓰지만. 그 글 쓰는 사람들이 타고나나 봐요. 감각이. 상을 탁 보면은 스펙트럼처럼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쫙 끌고서 쓰고 기억력도 좋고 이런 거야. 그러니까 여기 그 공작 부인과 공작도 보면 그 섬에 가려고 하면 부드러워야 된다. 그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 저한테 하는 이야기 같더라고. 저도 보면 좀 딱딱한 편인데 유연해야 되네. 매일 감사합니다. 뭐 웃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면은 툭툭 삐지거든요. 그럼 좋은 소리 못 듣는 거라 나이 들면서. 그래서 사람 사는 원리가 그런 거구나. 올해는 좀 더 부드럽게 인사를 많이 해야 되겠네 이러면서 반성문 쓰면서 전에 뭐 대화의 기술 뭐 이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에 딱 두 종류로 나는데 감사의 말과 부탁과 감사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부탁하는 말이고 하나는 감사하다는 말인데 그냥 그걸 제대로 표현을 올바르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부탁하는 말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틱틱거리는 거 이거 안 했잖아 이거 해달라는 얘기고 사실 그러니까 그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겠다고 부탁을 해야 되는 말인데 그게 아니고 너 이거 안 했잖아 뭐 너 이거 안 해 안 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말을 이제 돌려서 얘기하면 그러니까 뭐 이걸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내 부탁인데 그걸 우리는 이제 표현이 연정조라든가 아니면 그걸 안 해서 이제 어떻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감사의 표현이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탁과 감사. 그러니까 네가 뭘 해줘서 고맙다. 상대방이 해서 그래서 감사하다. 근데 그것도 제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약간 뭐 당연한 게 아니냐는 식으로 이제 표현한다는 거죠. 뭐 대화에 뭐 그런 게 저도 이번에 여행 가서 제일 집에서 욕 많이 들은 게